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전체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지금 4강이지만 혹시 앞에 부분을 듣지 않으셨다면은 1강, 2강, 3강 순차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것이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 3강에서 정리했던 내용은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원임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그 새로운 소유권을 가진 제3자에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쫓겨난다 하는 내용이었죠. 이번에 이제 4강의 내용은 이 임대차가 아닌 전세권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은 기존의 전세권자는 쫓겨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A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전세권자가 되고 상대방은 전세권을 갖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설정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대가로 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세권 관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세권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 소유권이 A에게서 제3자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럼 이때 이 새로운 제3자는 양수인이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 관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B는 계속 전세권자입니다. 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C가 자신이 소유자로서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이것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수인 C가 전세권자 B에게 주장을 합니다. B씨, 내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내 집을 내가 사용하도록 비워주시오. 집을 비워주시오는 얘기는 점유를 넘겨주고 떠나라 이 얘기죠. 그 점유를 넘기고 떠나라.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는 명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명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B가 항변합니다. 나는 전세권자요. 내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아직 1년 남았소. 비워줄 수 없소 하고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앞에서는 이런 관계에서 이제 B가 임차인으로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절대성이 있다 그랬죠. 절대성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주장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 A뿐만 아니라 C든 또는 다른 D든 E든 F든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이 절대권인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C에게도 이 B는 계속해서 전세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고 쫓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관계 성립 중에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가도 기존의 전세권자는 쫓겨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권은 언제 소멸하는데 이 계약으로 정한 존속기간 이 기간이 경과하면은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그때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C가 그때까지는 할 말 없다가 B, C 이제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나가시오. 이제 부동산을 반환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인 B가 내가 전세금을 지불했으니까 전세금을 반환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B가 전세금을 누구에게 줬느냐? 원래 A에게 줬었죠. 전세금을. 이 A에게 전세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가 전세금은 당신이 A에게 주지 않았소. 그러니까 A에게 알아서 받고 나가시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세금에 반환 의무자는 더 이상 A가 아니고 바로 양수인 C가 이 전세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전세금을 반환해서 그래서 B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수인 C가 취득한 이 부동산 소유권이 2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시세가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C가 1억 5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시세보다 20%나 싸게 5천만 원에 싸게 취득한 거겠죠. 근데 이때 전세권자가 있었고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럼 나중에 기간 만료한 다음에 전세금 1억을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오히려 이 C는 1억 5천에다가 1억까지 합치면은 시세보다 비싼 2억 5천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C는 1억 5천이 싸다고만 생각했고 이 전세금을 자신이 인수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을 몰랐다라면은 이런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관계로부터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이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때 새로운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니까 내 집을 비워주시오 할 때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임차인은 그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렇지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진 자는 이 전세권을 C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고 쫓겨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물권의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런 성질로부터 이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그 물권과 채권의 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지 않고 한 내용이 임차인은 쫓겨난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안 쫓겨난다. 채권자냐 물권자냐 이 차이였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양수인이 내가 새로운 소유자요 집을 비워주시오 할 때 이 B가 나 전세권자요 비워줄 수 없소 라고 했는데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B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성이 있는데 왜 쫓겨나지? 이 전세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권리는 그 성질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권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인데 채권도 있습니다. 그럼 채권은 결국 임대차에서 임차권과 동일한 성질이니까 상대성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성에 의해서 주장 행사하고 안 쫓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은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구나.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근데 전세권이라고 할 때는 물권도 있지만 채권도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입법례를 한번 봅니다. 입법례를 보게 되면은 독일 물권법에 용익 물권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전 마찬가지로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민법전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스위스 민법전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쪽 동네로 넘어와서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일본 민법전을 봅니다. 일본 민법전에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대만 민법전, 만주 민법전,
전부 다 지상권과 지역권이 용익물권으로 물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전 우리 물권법에는 용익물권으로서 다른 나라 법제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에다가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다른 나라 법제에는 없고 우리 민법전에만 있는 물권이구나 이 얘기죠. 맞습니다. 이 전세권 제도는 다른 나라 법제에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한 서구법을 개수해서 우리 민법전을 구성했는데 왜 이 서구법에 없는 이런 전세권이라는 물권 제도가 우리 민법에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전에는 우리의 고유한 그 제도로부터 개수한 제도를 몇 가지 입법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구법을 개수해서 입법을 했지만 우리의 고유한 그러한 제도 몇 가지를 우리 민법전에 입법한 거죠. 전세권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 행해지던 그러한 이 전세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전세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가면은 일반인의 호칭이 지금과 다르죠. 이 사람이 김서방입니다. 이 사람은 이서방입니다. 근데 이 김서방이 X라고 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서방은 Y라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서방에게 자본 수요가 생겼습니다. 자본이 필요하다. 한편 이서방에게는 부동산 수요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김서방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또 이서방도 자신의 자본으로 필요한 부동산을 조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김서방과 이서방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본을 처분하지 않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른바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전세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제거해 줌으로써 이서방은 이 부동산을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이때 이서방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시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권을 갖는 전세권자가 된 거죠. 한편 그 대가로 이 이서방은 자신의 자본을 이 김서방에게 제거해 줌으로써 김서방의 자본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이때 제공되는 자본을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김서방은 이 자본, 전세금이란 자본의 사용대가인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한편 또 이서방은 부동산의 사용대가 차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이자와 차임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서로 상계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서방은 자신의 부동산의 차임을 이자조로 해서 자본을 사용하고 이서방은 자신의 자본의 이자를 차임조로 해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랬다 이제 정해진 존속기한이 만료하면은 이 전세금을 다시 반환하고 부동산을 반환함으로써 이들의 법률 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행해지던 전세제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법제를 봐도 이렇게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한 이런 우수한 법률 제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끝이나 아니면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의 국력이 강했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우수한 법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개수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고유한 법들이 모두 사장되고 우리는 서구법을 한 번에 개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수한 법제도 몇 가지는 우리 입법자들의 입법 의지를 거쳐서 민법전에 이것이 남게 됐고, 이 제도를 개수해서 전세권이라는 물권 제도를 입법한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라는 물권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이고, 요 가까운 주변국 어디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법제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10년 사는 동안 주거는 어떻게 있었어? 전세 살다 왔어. 프랑스에서 5년 살다 온 사람이 전세 살다 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3년 살던 사람이 전세 살다 왔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뻥이죠. 그런 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전세 제도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됩니다. 자, 이 조선시대 때 행해지던 이 전세 제도를 현행 우리 민법 체계에 따라서 그 법률 관계를 분석을 해봅니다. 이 법률 관계는 어떤 법률 관계냐 할 때, 이 자본, 전세금이라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이 관계는, 이거는 소비대차 관계입니다. 우리 민법상 대차 계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용대차, 그리고 임대차, 소비대차. 이렇게 대차 계약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임대인이나 사용대주가 제공하는 물건을 임차인이나 사용차주가 그것을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그 물건을 원상대로 반환하는 그런 법률관계가 사용대차와 임대차입니다. 물건 빌려서 쓰고 그 빌려서 사용한 다음에 그 물건을 그대로 원상태로 반환해 주는 거죠. 그럼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는 무엇이냐 할 때,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이고, 임대차는 반드시 요소인 차임을 지급하고 빌려 쓰는 유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친구 차를 한나절 빌려서 사용했다. 그거는 뭡니까? 사용대차 관계입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줍니다. 차를 임대차하는 그런 회사에 가서 내가 차를 그것을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했다. 당연히 임대차가 되는 거죠. 이 소비대차는 그 어떤 금전이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전이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소비대주로부터 소비차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소비차주는 자신이 소유권에 의해서 자유롭게 소비 처분하고 이후에 나중에 그 물건을 동일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종, 같은 종류, 동질, 같은 품질, 동량, 같은 양의 물건을 반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동종, 동용,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비대차는 유상무상이 가능한데, 소비대차는 원칙이 유상이 원칙일까요? 무상이 원칙일까요? 원칙으로 따지면 유상이 원칙이냐 무상이 원칙이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10,000원 빌려줬다고 가정을 봅니다. 그 다음날 돈을 받아요. 그럴 때 당연히 원금 빌려준 10,000원에다가 이자를 당연히 받습니까? 아니면 이자 안 받고 10,000원만 받습니까? 10,000원만 받지요. 원칙이 소비대차는 무상이 원칙인데, 이자의 특약이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면 그때 유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자본을 전세금이라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이 관계는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는 거지. 이자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 즉, 이 전세권자는
자신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 전세 설정자 김서방은 자신이 이자를 주고 이자를 대신 차임으로 대가로 주는 거죠. 바로 돈을 빌려 쓰는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중시하면 이 관계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차임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이고, 근데 차임은 이제 이자로 대신하는 거죠. 김서방은 차임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관계. 그래서 이 소비대차와 임대차라는 두 개의 대차 계약이 결합된 그런 법률 관계로 분석이 되고, 소비대차나 임대차는 모두 우리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성질은 당연히 성질이 뭔가 하면은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이라면 상대성밖에 없고 임차권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제도로부터 우리 민법전에 입법화할 때 절대성 있는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입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은 물권으로 입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채권으로서의 이 전세권이 물권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세권이라는 물권 제도가 우리 민법에 입법화되었다면 이 제도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됐느냐,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전세권이라는 물권 제도가 입법화되었지만 이 제도는 우리 실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해지고 있는 현행 제도다라고 할 수 있죠. 소멸하지 않고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것만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제도가 채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두 가지가 병존하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내 집 나가 할 때 나 전세권자야 라고 할 때 이 전세권이 채권인 경우라면은 상대성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쫓겨나는 것이고, 물권이라면은 절대성이 있으니까 안 쫓겨나고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런 성립하는 모습은 차이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세권이 물권이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강학상으로는 채권적 전세,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판례 이론에서는 판례는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이렇게 판례처럼 용어로서 명백하게 구분해주면 좋은데 그냥 우리 실사회나 실거래에서 그냥 구별해주고 전세권이라고 하지만 그 성질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법 규율도 달라지죠. 이 전세권이 채권이라면은 여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 우리 채권법에 있는 임대차 규정을 적용해서 규율합니다. 임대차 규정. 그러니까 하나 임대차로 보는 거죠. 채권이니까. 이때는 그럼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물권일 때는 우리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법에 있는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권 규정이 있어요. 그 전세권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구별되고 성질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 규정도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채권이고 어떤 경우에는 물권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 X부동산 등기 기록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성질은 물권이 되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성립했지만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적 전세권, 등기 유무로 구별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세권이라고 할 때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물권일 때는 안 쫓겨나고 채권일 때는 임차권자처럼 동일하게 쫓겨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땐 채권이고 어떤 땐 물권이다? 그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그래서 채권일 때는 그 전세권에 대해서는 채권법에 있는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고, 그리고 전세권이 물권일 때는 물권법에 있는 전세권에 관한 장이 적용된다. 이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 시간에
또 이거와 관련한 우리가 특별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